안녕하세요. 한자뿌리 김정검입니다. 오늘은 백년 하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일백백자, 해년자, 강하자, 물하자 그래요. 그 다음에 맑을 청자. 예. 그래서 이 해석수는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백년이 지나도, 황하강, 여기 강자는 자, 물하자, 물하자, 물강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하자는 뭐를 말하냐면 황하강을 말합니다. 황하강. 예, 그 누럴 황자, 물강자, 그 다음에 강강자. 이렇게 되죠. 물하자, 강강자 그러죠. 그래서 누런 물이 흐르는 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황하강이라는 말이 그런 건데 여기서 지금 황하강을 말하는 거예요. 물하자는 황하강을 말한다. 황하강을. 그러니까 황하강이 항상 이렇게 원래부터 계속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이렇게 누렇게 흐르는 물이 황하강이에요. 누럴 황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누런데 맑을 청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 황하강은 맑지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100년이 지나면, 황하강은 맑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요? 황하강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누렇기 때문에요. 맑지가 않죠. 예, 그래서 누럴 황자예요. 황자를 쓴 거예요. 누렇게 물이 흐르는 강, 황하강. 그래서 여기서는 황하강이 100년이 지나도 맑지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중국의 황하강이 항상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0년 하청 그러면 100년이 지나서 100년 동안 강하자 또는 물하자인데 여기서는 황하강이 맑은다? 맑을 청자? 맑다? 100년이 지나서 맑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공부를 할 때나 고사성어를 볼 때는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실제 상황이 여기서는 지금 강이 황하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황하강은 앞으로도 쭉 계속 누렇기 때문에 누럴 황자잖아요. 그러니까 누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데 맑다고 했으니까 황하강은 맑을 수가 없다. 100년이 지나도 맑을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100년 동안 물하자, 물이 맑다. 또는 100년 동안 지나면 황하강이 맑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왜요? 황하강은 계속 앞으로도 쭉 누렇기 때문에요. 맑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누렇잖아요. 지륵탕물처럼 누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변함이 없고 또 변하지도 않는다. 그게 맑을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래가 있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소국 중인 하나의 정나라는 강대국인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항상 나라의 존속을 위해 생존을 위한 전략을 펴갔다. 그런데 이러한 정나라가 하루는 채나라의 침공, 채나라의 공자 섭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다. 문제는 채나라가 초나라의 속국이었다는 점, 초나라는 정나라와 채나라의 침공을 두고 초나라에 대한 도전을 간주하고 정나라는 공격할 준비를 나섰다. 당연히 정나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강대국인 초나라의 침공은 곧 국가의 멸망과도 같았기에 정나라는 나라의 존망의 상황에 대책을 구하기 위해 회의를 거듭했으나 초나라의 항복하자는 화친파와 초나라만큼 강국인 진나라 원병을 요청해 싸우자는 주전파의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때 화친파의 인물인 자사가 왕에게 주나라의 시중에는 황하강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나 사람 수명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 가지를 두고 점을 치며 그 물에 얽힌 듯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었다. 지금의 진의 구원병을 기다리는 것은 황하강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예, 지원을 요청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황하강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백년하청을 또 뿌리채 뽑아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백백자. 자, 일백백자는 7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백백자를 국어사전을 보니 열을
열을 열곱절 하는 것이 일백이죠.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 이제 그런 거고요. 한자상 의미는 지금 이게 요거는 저는 하나일자예요. 맨 위에 하나일자인데 이건 땅을 말합니다. 그죠? 땅을 말해. 근데 하나일자는 우리가 그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사람도 되고 또 수평선, 지평선, 그 다음에 어떤 일자 모양의 물건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자가. 그 다음에 요거는 흰백자죠. 흰백. 그래요. 그래서 땅에 하얀 게 많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백백 그 자체가 많다 그런 뜻이면 일백백자도 되고 또 많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럼 이게 땅에 지금 하얀 게 많은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목화예요, 목화. 목화밭이에요, 목화밭. 이게 땅이니까 밭을 말하는 거, 논밭은 다 땅이죠. 그게 목화밭, 이게 목화밭. 목화밭. 지금 목화밭에 이게 지금 목화가 지금 열매를 맺어가지고 막 솜이 활짝 펴서 이게 눈이 쌓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목화밭에 하얀 목화가 많이 피어 있다. 그래서 일백백자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많다, 지금 많다는 의미를 해석을 좀 우리가 이제 좀 더 좀 많은 일백백자가 들어간 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지금 활궁자예요. 요거는 활궁, 활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에 지금 일백백자인데 많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많다라는 의미하고 여기 지금 활 궁자가 두 개를 써준 것은 한자는 두 개 이상 써주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활 들고 있는 많은 병사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저 전쟁 영화에 보면은 이렇잖아요.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양쪽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 대립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싸우기 전에 먼저 싸우는 거. 활을 먼저 쏘는 거예요. 활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들이 어느 정도 쓰러지고 흐트러질 때, 그때 이제 그 보병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마병이 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싸우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 보면은 전쟁 이렇게 보면은 막 포 먼저 뭐 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병이 가고, 이제 비행기가 날고 막 그러면서 이게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먼저 이제 활을 먼저 쏘는 거예요. 그래서 활 쏘는 병사들 두 개 이상 써줬으니까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활을 쏘는 거예요. 먼저 쏘고 나서 이제 그 싸움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게 도울필자예요. 도울필. 그런 거예요. 도울필자고요. 요거는 2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백백자인데 많다 그런 뜻으로 해석된다고 그랬죠.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지금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잣나무가 있어요. 잣나무가 있는데 잣나무의 열매가 그 솔방울처럼 이렇게 크게 있죠. 큰 솔방울처럼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또 잣이 솔방울도 여기서 솔방울이 많이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 솔방울 하나의 사이사이에 또 잣씨앗이 많이 끼어있는, 그런 열매가 달려있는 그런 속에 많이 달려있죠.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많다 그러니까 나무에 잣나무가 잣나무 씨앗이, 많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잣나무 백자예요. 잣나무 백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보면은요, 요것도 지금, 많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백백자. 많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일백백자 양쪽으로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큰 대자예요. 큰 대자라는 이제 어떤 사물이 크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 사람이라면 이제 직위가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양쪽으로 백자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병사들이 양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장, 즉 장수, 우두머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군사들에게 사기를 덮이고 또 어떤 말을 전달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쪽으로 많이 있다. 양쪽으로 백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양백석 그러면서 양백석 그래요. 요거는 2급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잘못 지금 해놓은 건데요. 이게 지금 한자하고 그림하고 지금 이 겹쳐가지고 안 보였어요. 지금 제가 실수로 잘못한 건데요. 요거 자는 어떤 자냐면 언덕부자하고요. 그 다음에 일백백자예요. 예, 일백백자. 이 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덕부자죠. 언덕부. 예, 언덕부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많다 그랬죠. 일백백자는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언덕처럼,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어떤 산지나 어떤 외곽지에서 보면은 논이나 밭이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언덕처럼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비스듬하면서 산 비슷한 언덕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논이나 밭을 일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언덕처럼 높게 해갖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지금 이 두렁이, 여기는 뭐라면 두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이면은 논두렁이 되고요. 밭이 되면 밭두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렇게 언덕처럼 높이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 밭이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지금 내가 지금 잘 모르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덕처럼 비스듬하게 있으면서 많이 두렁이 많이 있는 거. 이게 두렁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 그래요. 이게 바로 두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뚝을 말하는 거예요. 뚝.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밭농사도 짓고 논이면 논농사를 짓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두렁백이다 그런 거예요. 두렁백. 예, 그래요. 그래서 언덕처럼 많이 두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일백백자도 되고 또 많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좋아요. 자, 또 볼까요? 자, 해년자. 해년자는 8급에 있습니다. 그 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런 거예요. 그게 1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해년자가 해년자의 위에 부분이요. 위에 부분과 이제 이게 밑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벼화자와 같다는 거예요. 벼화자. 그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벼화자예요. 요 위에가 벼화자입니다. 벼화자. 요것도 해년자예요. 똑같은 해년자입니다. 해년자인데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벼화자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쓰는 이것도 해년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둘 다 공통점이 바로 벼화자예요. 그래서 위에는 그 벼화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년자고 이렇게도 해년자입니다. 근데 위에가 양쪽에 벼화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의 위에 자는 그러면 벼화자와 같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요.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요거에 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다. 요거는 좀 더 밑에서 나중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각골문자 이렇게 보면은요. 각골문자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볏다발을 이렇게 짚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길게 이제 이렇게 볏다발을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옮기는 모습을 사람을 옮기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그 위에가 이제 그 벼화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벼화자니까 이게 지금 벼를 말하는 것이죠. 벼화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길다고 그랬죠. 사람이 이게 길게 지금 이렇게 서서 벼를 이렇게 위에 등에 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각골문자는 이런 형식이고 금문자는 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전에는 또 이렇게 되고 에서는 또 이렇게 되고 해서는 이제 해년자가 변형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더 이제 그 뿌리째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벼화자인데 벼화자는 3급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벼화자죠. 근데 벼화자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평평한 땅에 좀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180도로 돌리면은 바로 이렇게 나무 목차처럼 된 거예요. 이게 뿌리, 땅, 그 다음에 잎, 줄기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벼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벼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고개가 익어가지고 그래서 벼가 이렇게 숙였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벼화자입니다. 벼화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보면은 아까 이자가 지금 이렇게 해당되는 한자가 이렇게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언덕부자죠. 언덕부자고 요거는 천천히 지쳐져 올 시변이에요. 이게 천천히 느리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뭔 뜻이냐면은 이거는 지금 길다 그랬잖아요. 아까 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뭐냐면 언덕이 긴 언덕을 언덕부자니까요. 긴 언덕을 천천히 내려온다 그래서 내릴 강자예요. 내릴 강. 긴 언덕을 천천히 내려온다 그래서 내릴 강자. 네, 이거 4급에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가죽이에요. 이게 다른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이 이렇게 지금 길게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길게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입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제 가죽 모양 형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길다는 게 길게 그러니까 가죽이 길게 이렇게 펴가지고 말리는 모양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길다 그런 의미 갖고 있고 여기도 길다 그런 의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길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을 이렇게 등에 지고 옮기는 모습이다. 그게 해년자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봄에 그 벼 모자를 준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초에 이제 모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름 내내 이렇게 이제 그 벼가 이렇게 자라면서 가을이 되면은 이 벼가 있고 가을 중순쯤 되면은 중순이나 말쯤 되면 이렇게 이제 걷어들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1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벼농사가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자는 1년을 말하는 것이니까 바로 벼농사가 1년 농사다. 한 번 모를 심고 수확하는데 1년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해년자를 벼화자를 쓰는 거예요. 좋아요. 물하자, 강하자. 자, 물하자도 되고 강하자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5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은 뭐냐면 넓고 길게 흐르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넓고 길게 흐르는 강이 있죠. 이런 강. 그래서 이게 이제 물수 이제 강도 물에 해당되는 거, 물하자도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수가 필수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수 그런 거고. 요것만은 오를 가자예요. 오를 가. 근데 또 여기 이자는 크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크고 넓게 흐르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넓게 길게 크고 넓게 흐르는 이 강, 좁게 흐르는 강 말고 길고 넓게 이렇게 흐르는 강을 말해요. 그래서 강하자. 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하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크다라는 말은 이따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거를 이제 또 뿌리째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국어사전은 넓고 길게 흐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물수자는 이게 이제 물수자인데 물수자인데 이거는 8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긴 가운데가 이렇게 길게 이제 넓게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또 나가고 작은 수로가 그런 모양을 물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 가운데는 길게 이제 넓게 좀 물이 크게 흐르고 그 다음에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여기도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물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도 쓰고 해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고 물에 해당되는 글자를 만들죠.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원래는 이런 건데 이렇게 쓰는 이거는 이제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입구죠. 입구자니까 이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당그레예요. 우리 그 시골에서 당그레 이렇게 어떤 곡식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막 이런 곡식들을 덕석에다가 포장같이 생긴 덕석에다 넓게 펴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얇게 넣으려고
이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얇게 넣는 거예요. 곡식을 얇게 잘 말라라고. 너는 그렇게 밀고 당기면서 하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고무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무래 모양 생겼잖아요. 고무래 모양.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고무래 정자입니다. 고무래 정. 뭐 당그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생긴 어떤 사물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산해정도 됩니다. 산해정. 그래서 산해가 이렇게 이제 그 이게 양쪽 손을 넓게 쭉 길게 크게 이렇게 펴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돼서 산해정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급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넓게 이렇게 편다 그래서 피고 또 이렇게 이제 말을 입구자니까요. 입구자니까 이제 말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를타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오를가자니까요. 왜 오르냐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양쪽으로 최대한 넓게 길게 이렇게 양쪽 손을 펼 때 말하는 거죠. 그게 크다 그런 뜻이잖아요. 입을 크게 이게 벌리고 말할 때 우리 어떨 때 이런가요? 크게 말할 때 둘이 싸우고 있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근데 B라는 사람이 막 크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A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고 B라는 사람은 잘못이 없고 정당하고 옳은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정당하고 옳은 상황일 때는 큰 소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입을 벌리고 말하는 사람은 옳은 잘못이 없고 옳은 입장에 옳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가짜예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한다. 이게 크게 말하는 게 이게 사내가 크게 양쪽으로 벌리는 모습이니까 크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다. 그런 모습도 그래서 이제 크다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옳게 말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낸다. 그래서 오를 가짜도 되고 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런 모양의 물건을 나타내는 것이 당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펴서 재 있는 모습도 되지만 못도 그러잖아. 머리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고 그 다음에 못이 가늘하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뾰족하게 있잖아요. 못이. 그래서 못이 이런 모양의 못은 쇠로 돼 있잖아요. 그냥 세금자를 쓰는 거죠. 세금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세금자고 이런 모양인 것은 이게 바로 못정자예요. 못정. 1급에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못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당근의 모양. 그래서 이거는 당근의 모양의 고무래 정자도 되고 사람도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모양이고 못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이 자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아까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를 가짜도 되고 크다라고 했죠. 좀 크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지금 이게 이게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크다. 입구였자예요. 이거는 입구자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애가 잘못해가지고 어른이 지금 해초를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때려. 너가 왜 그랬냐? 왜 그런 짓을 했냐? 너 앞으로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또 할 거야? 막 하면서 때리잖아요. 이렇게. 응? 그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때릴 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꾸짖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꾸짖을 가짜예요. 꾸짖을 가짜예요, 이게. 예.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내면서 말로 입구자니까요. 크게 입으로 벌려서 말을 하면서 꾸짖는다 그래서 이거는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할 가짜예요. 더할 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크다가 아니라 옳다. 오를 가짜예요. 옳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막 어떤 좋은 일이 더해지는 거.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생일인데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선물을까지 갖다 주고 축하를 하고 하면 더 좋은 것이죠. 내가 생일인데 기분 좋은 데다가 또 아는 지인이 선물을 주니까 더 좋잖아요. 이게 더해졌잖아요. 내가 생일인데 좋은 데다가 선물을 주니까 더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좋을 가짜예요. 좋을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쭉 이제 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언덕부자죠. 이거는 언덕부. 그냥 언덕부자. 이거는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언덕이 적어요? 여러분 언덕 보면 적어요? 아주 그냥 조그만 그냥 내 손바닥만 하는 거 언덕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 몸에 비해서 많이 크잖아. 그래서 언덕이 큰, 그러니까 이게 언덕 아자예요. 언덕 아자. 이게 3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배주자죠. 배주. 그 다음에 요거는 크다 그랬어요. 오르가자 크다, 크다하다는 의미가 갖고 있죠. 이게 배가 우리 보면은 우리 그 사람 관광 이렇게 하는 사람이 크루즈 막 이런 큰 거 있잖아요. 큰 배, 이렇게 사람들이 막 타고 관광, 구경하는 그런 배. 여객선. 응? 그런 거. 아주 큰 배. 그러니까 여기는 크다 그랬으니까 배가 크다 그러니까 큰 배예요. 큰 배 가예요. 큰 배 가. 큰 배 가. 그런 큰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가 크다 그런 뜻이잖아요. 큰 배가. 그 다음에 요거는 문문자예요. 문문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크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크게 문이 열릴 하자예요. 이게 크게 열릴 하자예요. 이게 대문을 그냥 양쪽으로 크게 그냥 활짝 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문을 크게 열었다 그래서 크게 열릴 하자입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크다, 여기는 옳다도 되고 크다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가 지금 여러분이 이게 지금 오를 가짜, 이 오를 가짜만 있지, 오를 가짜가 크다라고 해석되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사전에도 없고, 원고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크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게 바로 이러한 자들을 내가 연구 분석을 해보니까, 오를 가짜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언덕이 옳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아예요? 배가 옳다? 그래서 큰 배예요? 그 다음에, 문이 옳다 그러니까 크게 열릴 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크다라는 해석을 해야만이 전부가 이 한자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계속 이런 한자를 그만을 모아가지고 왜 그렇지? 왜 이런 한자? 이 공통점이 뭐지? 아, 바로 이게 크다라고 해석해야만이 맞구나. 그럼 이거는 옳다라는 말도 있지만 옳을 가짜니까요. 옳다라는 말도 있지만 크다라는 해석도 해야만이 맞겠구나 해서 이거는 옳을 가짜도 되고 크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한자들을 해석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한자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옳을 가짜로만 해석하면 절대 해석될 수 없는 한자다. 그런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이게 옳을 가짜고 어디 크다는 말은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한자는 이런 한자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한자를 재밌게 이해하면서 빨리 기억하고 오랫동안 잊어먹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말이 필요하고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좋아요. 자, 맑을 청자. 자, 맑을 청자는요 6급에 있습니다. 이게 맑다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면은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맑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면 맑다 그러면 맑고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물론 뭐 집안이 깨끗하다 그렇지만 맑다 집안이 맑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물건이 깨끗하다 그러고 물건이 맑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맑다라는 건 어디서 써요? 물이 맑다 그랬대. 물이 맑다 그러니까 맑다라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 물이 깨끗하다 물이 맑다,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수가 들어가요, 당연히. 맑다는 것은 물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물수자예요. 물수자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절물, 청. 그 다음에 풀청자 들어요. 풀청. 예, 그래요. 절물청, 풀청, 그래요.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이따가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푸르다라는 것은
젊다라는 것과 푸르다라는 것 개념이, 요거는 젊다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미하죠. 젊다라는 것은 동물 막 어떤 그 사물 이런 걸 젊다라고 표현해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 그 다음에 푸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푸르다라는 것은 나무. 주로 나무나 아니면 어떤 풀 이런 것이죠. 나무 그런 게 나무. 이 나무를 푸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보면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점점 성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늙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포물선 형식으로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태어날 때 점점 성장했다가 이렇게 이제 포물선 점점 늙어가는 것이잖아요. 나무는요, 나무도 그 새싹이, 나뭇잎이 새싹이 나왔다가 점점 그게 이제 풀어졌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 거. 그러니까 낙엽이 점점 새순이 가지에서 잎이 나왔다가 여름에 한참 풀었다가 점점 그 잎사귀 이제 색깔이 변하고 말랐다가 떨어지죠, 가을에. 예, 그런 거예요. 그럼 맨 꼭대기 지점이 뭐예요? 사람은? 요때가? 사람 몸이 가장 활발한 시기 때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젊다고 그러잖아요. 젊다 그러는 거죠. 젊다. 젊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나무는요. 여름에 굉장히 푸를 때, 한여름 굉장히 그때가 잎이 크고 굉장히 그 광합성을 많이 하고 나무가 성장을 굉장히 그때 빨리 할 때, 영양 공부를 많이 받고 할 때, 그때가 뭐냐면 푸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네. 푸르다. 그런 것이. 그래서 가장 최고일 때를 젊을 때라고 하고,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나무는 가장 푸를 때, 그때가 가장 활발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가장 활발한 시기 때잖아요. 가장 혈기왕성할 때. 그럼 물이 혈기왕성할 때라는 게 뭐예요? 물이 가장 깨끗하고 좋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맑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맑을 청자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요거를 좀 더 이제 이게 이제 젊을청, 또 푸를청이라고 그랬죠. 푸를청. 자, 이게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가 바로 이렇게 가장 젊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거는 이제 지금 8급에 있는데요. 요걸 왜 그러냐면요. 요게 지금 이렇게도 쓰지만 또 이렇게도 씁니다. 다룰자로도 쓰는 거예요. 이게 좀 같은 거예요. 그게 다룰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고, 사람이죠. 살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일부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주자예요. 이거는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 개념이죠. 집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해석되는 게 뭐냐면 주대다 그런 뜻이에요. 핵심이다. 주대다 그런 뜻이에요. 주대다는 뜻이 있어요. 주도적인 역할 또는 가장 활발한 역할. 그러니까 몸이 가장 주도적이다. 가장 활발한 시점이 젊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거고. 또 나무가 가장 활발한 시기 때가 푸르다. 그래서 푸를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8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숫자는 또 8급에 있는데요. 이 물숫자는 또 이렇게 가운데가 넓게 크게 이제 흐르는 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여기도 작은 수로가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물숫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거는 또 이렇게도 쓰고 해서 만 한자를 넣는다. 그런 뜻이고. 자, 주인주자를 보면요. 이게 주인주자인데, 주인주자는 왜 주인주자냐면, 우리 그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대부분 보면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밤에 자기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불을 켜는데 촛대에다 켰어요. 전기가 없었을 때. 옛날 한자는. 그러니까 옛날의 배경. 항상 내가 얘기하고 이 그림들을 왜 옛날 그림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한자가 자체가 옛날부터 만들어졌고 옛날 환경의 모습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과 그런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만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촛대가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이제 그 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촛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자, 촛대가 이렇게 있고, 촛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모습이 바로 점주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촛대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걸 주인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촛대에 불을 켜는 사람은 주인이다. 집 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주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7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떤 핵심이 주동적이다, 주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보면은 요거를 또 이제 달월변이라고 그랬는데, 달월이죠, 달월. 달월인데 이거는 또 고기육변도 해당되죠. 고기육. 고기육변도 되는. 왜 그러냐면요. 고기가 이게 이제 생선 튀기는 건데, 여기 이제 그 가운데가 뼈가 있고요. 양쪽에 이제 살이 있죠. 그게 살 한쪽 면을 말하는 거예요. 살 한쪽 면에 이렇게 고기 살결이 이렇게 있어요. 예,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그 생선 살결을 한번 떼어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로 그래요. 그거는 이제 한자는 2개만 써지면 많다. 그런 의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2개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기육변이에요. 고기육변. 또 이거를 달월변으로도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팔이나 다리라든지 심장, 대장, 소장 뭐 이런 것들 한자들이 전부 다 이 달월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겁니다. 좋아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